안녕하세요. 뉴럴린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스크와 컨트롤렛을 이용해서 인물을 유지한 채로 사진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세그먼트 애니싱으로 마스크를 자동으로 생성해보고 마스크를 다양하게 조합해서 더 자연스러운 사진을 만들어 볼게요. 마스크는 정말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으니 워크플로우 구성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콜앱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추가 커스텀 노드 설치를 실행해주세요. 클리어하고 시작할게요. 로드 이미지를 추가하고 이미지를 불러올게요. 세그먼트 애니싱 노드 중에 디노 노드를 추가할게요.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마스크를 생성해주는 노드예요. 모델들을 연결하고 입력 이미지를 연결시켜 줄게요. 입력 이미지를 연결해주고 이미지 프리뷰를 추가할게요. 마스크를 보기 위한 마스크2 이미지 노드를 추가할게요. 앞으로 마스크는 계속 이렇게 이미지로 변환해서 프리뷰를 추가할게요. 프롬프트로 헤어를 입력해서 머리카락을 선택해 볼게요. 이제 실행해서 확인해 볼게요. 디바이스 모드를 선택해 줄게요. 헤어가 잘 선택되었어요. 디노 노드를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노드들을 복사할게요. 미리 보기도 복사할게요. 이번에는 얼굴을 선택해 볼게요. 각각 잘 선택되었네요. 이제 마스크를 합쳐서 하나의 마스크로 만들어 줄게요. 마스크 컴포짓 노드를 이용하면 돼요. 마스크 두 개를 더하거나 빼는 등 조합해주는 노드예요. 오퍼레이션을 애드로 선택해주세요. 이제 두 마스크를 연결하면 합쳐져요. 미리 보기를 추가할게요. 실행해서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안쪽에 틈들이 살짝 있는데요. 이걸 채워볼게요. 그로우 마스크 노드를 추가해 줄게요. 마스크의 흰색 부분이 확장돼요. (30을) 입력할게요. 30픽셀만큼 확장돼요. 다시 그로우 마스크 노드를 추가할게요. 이번에는 같은 값의 마이너스 값으로 축소시켜 줄게요. 더하고 빼서 같은 크기지만 미세한 틈들은 사라졌어요. 바깥이 흰색이 돼야 하니까 인버트 마스크를 이용해서 반전시켜 줄게요. 이 마스크를 이용해서 얼굴과 머리 이외의 부분을 선택해 줄게요. 이제 이미지 생성 노드들을 추가해 볼게요. 체크포인트 로더를 추가할게요.
VA 로더를 추가할게요. 긍정 프롬프트로 사용할 클립 텍스트 인코드 노드를 추가할게요. 부정 프롬프트도 추가할게요. K샘플러를 추가할게요. 입력 이미지를 라텐트로 변환해서 연결시켜 줄게요. 이미지 생성을 할 건데요. 생성할 때는 중요한 게 생성 이미지 사이즈를 512, 768 이내로 설정해야 해요. 현재 입력 이미지는 1024, 1536로 너무 크기 때문에 이미지를 줄여줄게요. 컨스트레인 이미지 노드를 이용해서 줄여줄게요. 최대 사이즈를 768로 설정해줄게요. 입력 이미지를 연결하고 이 이미지를 라텐트에 입력할게요. 미리 보기를 추가할게요. 준비한 프롬프트를 입력해 볼게요. 샘플러는 적당하게 선택할게요. 이제 생성해 볼게요. (512, 768) 사이즈로 생성되었어요. 셋 라텐트 마스크 노드를 추가해서 생성할 영역을 설정해 줄게요. 이 노드를 통해서 마스크를 설정하면 마스크 흰색 부분만 K샘플러가 적용되고 검은색 부분은 적용되지 않아요. 이제 생성하면 마스크 영역에 맞게 생성돼요. 마스크는 잘 적용되었지만 생성된 이미지랑은 맞지 않는데요. 비슷한 위치에 생성되기 위해서 오픈 포즈를 이용할게요. 프롬프트와 K샘플러 사이에 넣을게요. 오픈 포즈 컨트롤렛을 추가할게요. 오픈 포즈를 선택해 줄게요. DW 프리 프로세서를 추가할게요. 입력 이미지를 연결할게요. 오픈 포즈 이미지 프리뷰도 추가할게요. 노드를 연결시켜 줄게요. 이제 생성해 볼게요. 어울리게 잘 생성되었네요. 꼭 이렇게 생성하지 않고 컨트롤렛 없이 디노이징을 조금 줄여서 원래 사진 느낌이 좀 더 남아있게 생성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인페인팅 모델을 추가해서 포즈와 상관없이 어울리는 사진을 생성하는 것도 괜찮아요.
경계가 조금 지저분한데요. 마스크 흰색 영역을 경계보다 조금 더 포함시켜야 자연스러워져요. 마스크 영역을 조금 늘려서 조정해 볼게요. 그로우 마스크 노드로 늘려줄게요. 10픽셀 정도 늘려줄게요. 조금 더 늘려줄게요. 이제 마스크를 다시 연결시켜줄게요. 이제 다시 생성해 볼게요. 이제 경계가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비교를 위해 마스크 없이 생성하는 노드도 추가해 볼게요. 노드들을 똑같이 연결해 줄게요. 마스크 없이 연결시켜 줄게요. 비교를 위해 시드 값을 똑같이 맞춰줄게요. 시드를 인풋으로 변경할게요. 시드 값을 고정으로 설정할게요. 생성해 볼게요. 이제 새 마스크가 적용되었을 때 이미지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마스크를 적용해서 선택한 부분만 붙여 넣어 볼게요. 마스크를 이용해서 두 이미지를 합쳐주는 노드예요. 원본 이미지를 가져올게요. 반전하기 전 머리 부분이 흰색인 마스크를 가져와야 해요. 생성을 하다 보니까 원래 사이즈보다 훨씬 작은 이미지로 생성했는데요. 이걸 업스케일 해볼게요. 먼저 업스케일러 모델을 이용해서 단순 업스케일을 해볼게요. 울트라 샤프 모델을 이용할게요. 두 배로 업스케일 할게요. 단순 업스케일이다 보니 화질이 아쉬워요. 여기에 원본 이미지를 붙여 넣어서 화질을 올려볼게요.
이번엔 라텐트에서 붙여넣어 볼게요. 좀 전에 이미지 컴포짓 마스크로 했던 작업과 거의 똑같아요. 기존 사이즈의 2배인 1536 사이즈로 제한하는 컨스트레인 이미지 노드를 추가해줄게요. 라텐트 이미지로 변환해서 연결해줄게요. 마스크를 연결해줄게요. 이미지를 붙여넣다 보니 경계가 지저분한데요. 마스크 영역을 줄여서 경계 부분을 줄여볼게요. 밑바탕 이미지에 이미 거의 동일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조금 높게 줄여도 상관없어요. 이제 꽤 자연스러워졌는데요. 샘플러를 통해서 디테일을 올려볼게요. 샘플러를 추가하고 라텐트를 새로 연결시켜줄게요. 라텐트 마스크도 적용해서 붙여넣은 부분이 변경되지 않도록 설정할게요. 샘플러는 적당하게 선택할게요. 디노이징은 0.4 정도로 낮춰줄게요. 생성을 해볼게요. 잘 생성이 되었네요.
이렇게 생성한 뒤에도 경계 부분에 추가적인 보정 작업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경계 부분을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한 번 더 인페인트 하는 식이에요. 이렇게 경계 부분 선택하는 마스크를 생성해 볼게요. 원본 마스크를 그로우 마스크 노드로 한 번은 확장해주고 한 번은 축소해줘요. 그리고 이번엔 마스크 컴포짓 노드로 빼기를 해줘요. 확인해보면 이렇게 경계면 주변을 두텁게 선택할 수 있는 라인이 생겨요. 값을 조절해서 크기를 늘려줄 수 있어요. 이걸 적용해서 한 번 더 보정해 볼게요. 이전 노드들을 복사해 올게요. 시드를 변경해주고 새로 만든 마스크도 연결해줄게요. 이제 실행해서 확인해 볼게요. 주변 경계가 자연스러워졌어요. 비교해서 확인해 볼게요. 이 작업은 필요할 때만 추가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꺼둘게요. 이제 다양한 프롬프트를 적용해서 확인해 볼게요. 잘 생성되었네요. 다른 프롬프트도 적용해 볼게요.
어느 정도 보정이 있어도 낮에서 밤같이 조명이 완전히 다른 경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엔 디노이징을 조금 줄여서 생성해 볼게요. 원본 이미지 느낌이 반영돼서 조금 자연스러워졌어요. 다른 이미지도 적용해 볼게요. 다른 이미지도 적용해 볼게요. 이상으로 마스크를 이용하여 인물을 유지한 채로 사진을 변경해 보았는데요. 손이나 배경, 옷 등 다양한 부분에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